고 배승아 양과 황예서 양, 그리고 조은결 군. 한 달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들입니다. 음주 차량에 부딪히고 화물에 깔리고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그려 넣어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은결 군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국 곳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재산 손해를 이유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장소를 찾은 여성은 두 손을 모읍니다. 미안한 마음에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꽃과 과자를 놓고 미안하단 문구를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현장이 보이자 눈물부터 흘리는 어른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길 기도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건널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하지만 추모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 한쪽에서 은결이를 기억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회전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실제 전국 곳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단 이유로 재산권 행사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황예서 양이 1.5톤 화물에 깔렸던 초등학교 앞. 여전히 주변엔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통로로 쓰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학교 앞이라도 이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단데 사유지인데. 이 초등학교 정문 옆엔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아이들과 차량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가 약 50만 원 정도씩 발생하고 있고 원래면 3월 말부터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9살 아이가 음주 차량에 숨졌던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은 과속 방지턱조차 규정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교에 10cm로 돼 있는데 높이 10cm로 하면은 뭐 차체가 낮은 차들을 걸려서 긁힐 수도 있다고. 차 아랫부분이 긁힌다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안전 울타리, 노란 신호등, 경고 표시를 만들어도 어른들 부주의와 이기심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진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어떤지 밀착카메라 여도현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골목이 보이는데요. 이 경사가 웬만한 등산로보다 더 가파릅니다. 이 언덕을 따라서 약 3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향하는 모든 길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올라보겠습니다. 인도가 없는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골목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지나가니까 좁은 골목길에 사람 다니는 공간이 더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정문 앞 급경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등교합니다. 비가 오면 내려갈 때 조금 불안해. 물기가 많으면 좀 미끄러질 수 있어가지고. 골목으로 차가 지나가자 어머니는 아이를 감쌉니다. 이사 차량 때문에 길은 또 막혔습니다. 핸드폰 보지 말아 했지. 실제로 이렇게 좁고 가파른 통학로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통학로 경사에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 1996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입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길이 이어지다가 학교 바로 앞에 약 20m 정도 인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이 앞으로는 인도가 사라져서요.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아예 없는데요. 학교 시간엔 이렇게 통학 차량이 골목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고 아이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피하려고 하지만 도로 위에 서 있는 차 때문에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교 근처 공사장으로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닙니다. 하지만 교차로엔 신호등도 없습니다. 실제로 등교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보니 안전펜스가 뚝 끊기고 차가 바짝부터 빠르게 지나갑니다. 학교 앞 교차로에서 5분을 서 있는 동안 공사 차량 9대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걱정에 아예 이사를 한 집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최단거리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로 골라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지난 주말 승하 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인도
그래도 절반은 자전거 길이고 그나마 남은 인도는 가로수에 막힙니다. 돌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안전 펜스도 없습니다. 여기가 자전거가 계속 지나가네요. 네, 많이 지나가요. 여기.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다 많이 지나가요. 아, 이 거리예요? 네.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댕기고 학교를 배배를 하냐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스쿨존. 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니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를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여도현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학교 가는 길이 어떤지 최승훈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건너고 교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선생님과 학교 보안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곧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량과 아이들이 섞이는 길, 엄마는 불안합니다. 배달 차량이 많아서 여기 좀 오토바이가 좀 많아요. 혼자 다닐 그리고 아직 계획도 없고. 택시와 마주보고 찾기를 걷기도 하고 아예 보도가 없는 길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놨습니다. 하지만 턱이나 난간은 없고요.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주정차된 차량에 가로막히게 있습니다. 9살 어린이 눈높이에 카메라를 달고 살펴본 통학로입니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물 투성입니다. 골목에 멈춘 자동차부터 전봇대, 가로수까지 15초에 한 번씩 시야가 가립니다. 어린이 입장에선 자동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차에 치일 것 같아가지고. 3명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걸을 때 다 같이 못 걸어도 딱 한 명이 서야 되는.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등하굣길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